아, 지금 막 소개를 받은 한국 간호대학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상국립대 교수 은영 교수입니다. 저희가 간호학과가 전국에 한 205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간호대학장 협의회는 지금 제가 36회 회장인데 4년제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117개 대학교가 협의회 회원이 되어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4년제 간호대학 학과로부터 만들어진 모임의 이야기고 또 전문대학의 그 협의회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어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그 간호대학 협의회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제목을 간호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반대합니다. 라고 아예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협의회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간호사의 문제, 현재 현장에 간호사가 부족하다 할 때 가장 먼저 대안으로 지난 10년간 나왔던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학교 현장에서 지켜봤을 때 결코 그거는 좋은 해법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분들은 토론회 가는데 너무 입장을 뚜렷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으셨지만 저희는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의 확대를 반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얘기 드렸듯이 2007년부터 아마 간호대 정원 증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70여 개 학과가 사실은 신설이 되기도 했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서 2008년에 간호대 졸업생은 약 1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에 간호대 졸업생은 2만 1,000명. 거의 192%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의료 현장의 간호사 부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코 대안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학 현장에서 간호학과의 신설 그리고 증원이 간호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에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실제 그 간호 현장에서 간호학과가 신설되거나 또는 증원이 이루어지는 학과의 역사 또는 교육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들을 하게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기에는 어떤 안정적으로 학생 수를 확보하는데 새로이 신설이 가능한 학과로서의 간호학과가 대안이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학과가 늘었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간호교육의 질 향상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렇지만 지난 10년간 우리가 한국의 의료라고 하는 게 그 의료의 수준이 아주 증가되었다. 세계적인 수준이다. 자랑할 만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 얘기는 의료의 전문성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70여 개의 신설학과 그리고 만여 명의 졸업생이 그렇게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는 의료 현장에 투입할 만한 의료 인력으로 교육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가져보게 합니다. 따라서 이게 뭐 1대1 매치된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실제 간호학과의 취업률이 80% 이상이 넘습니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이 30%를 넘고 있다는 건 현장에서 그 전문화된 의료 인력으로 투입되기에 교육 여건은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족한 교육 여건이 이제는 질적으로 향상되어져야 하지 양적인 그런
숫자만 늘려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저는 저희 경상국립대학은 진주에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에는 경상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경상대학교하고 거기에 그 진주 지역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 국립대학입니다.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국립대학으로 학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만큼 그리고 일부의 국립대학에서는 올해 입학 정원에서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2021년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48만 명이에요. 그런데 고3 학생 수가 41만 명입니다. 구조조정 너무나 아주 코앞입니다. 하지 않으면 남은 과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지금 형편에 되어 있습니다. 인류학자 예측에 의하면 2028년에는 고3 졸업생의 수가 수도권 대학의 정원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수도권 이하의 대학은 학생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되면서 있게 되면은. 따라서 지방대학의 위기입니다. 수도권 대학의 일부도 위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모두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대학을 구조조정하거나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하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실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대에는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니요. 더더군다나 올해도 700명이나 늘렸습니다.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거는 간호대학의 입학생을 증원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학 구조 조정의 희생양이 되는 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다른 과들의 입학생은 충원이 되지 않고 간호학과는 취업이 되는 과라 그래서 충원이 됩니다. 아주 그 대학의 형편이 열악한 곳일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내지는 통폐합 내지는 어떤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간호학과 하나에 목을 메고 달려있게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오히려 더디 일어나게 하는 그러면서 간호학과는 그 부담을 온통 짊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간호사의 부족을 간호학과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크게 그리고 좀 싸게 그리고 쉽게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대학은 그런 점에서 어떻게 간호사의 부족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부족을 대학이 메울 수 있을까 또는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몇 가지의 제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게 간호대학의 입장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간호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지방의 간호사 부족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방 간호사의 부족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 한국의 의료가 완전히 공공의료로만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리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의료 있습니다. 지방에서의 그 간호사 부족, 공공 파트의 간호사 부족보다 더 심각한 건 영리 중심의 민간 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이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의 수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공의료 간호사 부족으로만 볼 수 없다.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선은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를 2020년 저희가 21년에도 교육부가 조사를 그러니까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혹시 지역공공간호사
특별 클래스를 운영을 하겠는가, 한다면 몇 명 정도나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크게 보면은 지역대학의 지역 인재 육성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이제 2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게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입니다. 전국에서 2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6대1 정도의 그 경쟁이 있었다고 하니까 120명 정도는 그런, 뽑히면 일하겠다.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일하겠다. 또 공중보건 의사와 같이 군 면제와 함께 의무 근무 기간을 갖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는 못한다. 대학이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제도이긴 하나 지금 간호사 부족을 말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비수도권 그리고 민간 그리고 중소병원 그런 간호사 부족의 총수를 말할 수는 없다. 이 지역 공공간호사 제도라든가 공중보건 간호사 장학 제도만으로는. 따라서 졸업생의 간호사 부족 영역에 대한 취업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격차 또는 근무 조건의 차이 또는 공공과 민간 부분의 근무 조건의 차이 또는 대형과 중소병원 간의 임금 또는 인력 배치, 업무량, 근무 환경의 격차 등이 우선 해소되는 것을 주로의 전략으로 삼아야지 간호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졸업 후 이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 여건이 갖추어진에 저희는 글씨를 쓴다면 굵은 글씨에 붉은 글씨를 쓰고 싶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아시죠? 간호교육에서의 교육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곳을 우리가 교육 여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다면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지금 입학시켜서 나중이라고 하는 건 4년 후입니다. 4년 후. 만약에 증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인력은 4년 후에 보충될 인력이에요. 저희에게는 4년 후가 아니라 올해도 부족하고 내년도 부족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학사 편입 10%에서 30%로 늘렸다. 그 실제 30%로 늘려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어느 대학이냐? 오히려 학사 편입 제도가 수도권에 소위 말하는 교육 여건을 갖춘 대학들은 줄고 있습니다. 또 비수도권에서도 교육 여건을 갖춘 대학은 학사 편입 10% 이상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학 정원제 또는 그 대학 내에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로 늘리는 대학들,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과의 입학 정원이 줄거나 학사 편입으로 빠져나가는 정원이 생겨 있는 대학들이 간호학과는 학생 모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학사 편입의 제도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 여건이 갖추어진 곳으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대신에 학사 편입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저희 같이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학장을 있으면서 그럼 우리가 학사 편입을 늘려보자. 왜냐하면 사실은 학사 편입을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명 정도를 받는데 받아서 운영을 해보니까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요. 사범대 임용고시가 안 된 학생들, 사범대를 졸업했지만 또는 정말
본인들은 간호학에 대한 뜻을 가지고 정말 그 간호사가 정말 좋은 전문직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과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다가 느끼고 돌아온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사 편입을 한 학생들을 받아보니까 욕심이 납니다. 좋은 간호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지금 교육 연한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간호학 전공이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 4학년, 2년 안에 맞추어 주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학사 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들 때문에 그 학사 편입을 많이 열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의 하나에서 이 학사 편입을 본격적으로 학사 편입을 받아서 지금 27명의 학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2년간으로 7쿼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7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제도의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그 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수 요원의 채용이라든가 또는 그 운영에 따르는 비용을 독자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쓸 수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지 국립대 n분의 1 또는 학사 편입에 들어가는 인원은 그냥 기존의 교수 인력으로 보강을 한다라든가 하는 것으로는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사 편입 제도의 운영을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운영에 대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학사 편입을 운영할 기관들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같이 마련하는 것을 그러면 단기간에 우리가 2년 안에 퀄리파잉 된 간호사들을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일부의 대학들이 예를 들어 40명씩 10개의 대학만 해도 400명의 학사 편입을 통한 졸업 간호사를 내보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추정,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에 지금 700명씩을 늘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학사 편입의 제도를 그러나 독자적인 운영권을 확보한 간호대학이 독자적인 운영권을 확보하고 학사 편입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나의 방안으로서도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반 간호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현재의 대학의 입학생의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교육으로서도 지금까지 10년의 경험을 봐서도 좋은 대안이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간호사의 임금 또는 간호사의 근무제도 또는 간호사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대학은 지금과 같이 지역의 대학들은 지역 대학의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데 간호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같이 동참할 거다.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교육 여건이 갖추어졌다면 학사 편입의 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우리가 부족한 간호사 수만큼 또는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해 보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